안녕하십니까.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 오늘은 그 100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한 아세안 연대 구상, 코리아 아세안 솔리데리티 이니셔티브, KASI, 그래서 약자로 카시라고 불리는데요. 이 한 아세안 연대 구상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2022년 11월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인태 전략을 제시하면서 아세안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요, 아세안 중심성과 또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아세안 간의 협력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면서요, 바로 한 아세안 연대 구상 카시를 발표했습니다.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은요,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을 구체화시킨 것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었던 신남방 정책의 일종의 개정 확장판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그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은요, 인태 전략의 소위 자유, 평화, 번영이라고 하는 이 3대 목표에 따라서 첫째, 자유는 규칙과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아세안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또 아세안이 지향하고 있는 포용적 인태지역 질서에 기여하는 한편 2024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겠다. 그리고 AOIP,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관점이죠. 이 4대 중점 분야를 주류화하고 또 아세안 주요 대화 상대국과의 정책 대화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등등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평화인데요. 평화는 해양안보 또 국방협력 또 북한 문제 협력 등을 통해서 영내 평화를 제고함으로써 복합적인 안보 도전 과제에 대한 협력을 아세안과 확대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번영입니다. 번영은 미래 분야 협력 확대라든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역량 강화라든지 또는 보건 역량 강화, 미래 인적 자원 육성 협력 등을 통해서 아세안 지역 번영을 증진하는 것을 도모하겠다는 이러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2023년 4월 11일 날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는요,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의 8가지 8대 중점 추진 과제를 공개했는데요. 인태 전략의 3대 비전인 이 자유, 평화, 번영을 주축으로 해서 아세안과의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카시는요,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라든지 아세안 중심성 또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을 하고 확인을 하면서요, 구체적으로 8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이것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1. 아세안 관계 격상 및 아세안 회원국과의 관계 강화. 2.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 내 한 아세안 협력 제고. 3. 한아세안 포괄 안보 협력 확대. 4. 한아세안 전략적 공조 활성화. 5. 한아세안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한 미래 분야 협력 확대. 6. 지역적 국제적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한 한아세안 간 협력. 7. 미래 번영을 이끄는 차세대 교류 증진. 8. 아세안 관련 협력 기금의 확대 등 각종 협력 지원을 확충하겠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연대 구상은요, 기존 경제 통상과 또 사회문화 분야 중심에서의 협력을 넘어서서 전통과 비전통 안보와 또 아세안의 미래 발전 분야 등을 아우르는 신규 협력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번 카시를 통해서 한 아세안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또 디지털, 전기차 등 아세안의 수요가 굉장히 높은 이런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해감으로써 경제안보 파트너로서의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이런 것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이 됩니다. 한아세안 연대 구상은요, 한아세안 양자협력 외에 아세안 주요 대화 상대국과의 정책적 대화를 통한 연계협력을 추진하려는 한다는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한국과 주요 아세안 전략 추진국 간의 시너지 효과도 또한 기대가 됩니다. 한아세안 연대 구상은 최근 한국이 지속해온 아세안 중시 정책의 기조를 재확인했을 뿐 아니라 아세안과의 정치, 안보, 또 협력 이런 분야들을 대거 강화함으로써 기존의 대아세안 정책을 보완한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과거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이 아세안 간의 교역이나 또 투자 증진 등에 좀 집중되었던 데 반해서 이번에 발표된 한아세안 연대 구상은 정치안보 협력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들과는 좀 차별화되었다고 보는데요. 정치안보 협력이 두드러진 것은 한아세안 연대 구상이 한국의 인태 전략의 세부 지역 전략으로 추진되는 만큼 인태 지역 규칙 기반 질서와 영내 평화 증진에 관한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아세안 연대 구상은 EAS라든지 아세안 지역 포럼이라든지 또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담 등등 아세안이 주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을 활성화하는 것과 함께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 즉 이건 아세안이 내놓고 있는 인대 전략이거든요. 이것을 주류화하는 데 대한 강력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세안이 당면한 소위 아세안 중심성 강화에 한국이 기여하겠다는 점에서 아세안 측에 충분한 호응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협력 부문에서는요, 경제안보 파트너로서의 아세안의 그 가치를 제고해가고 배터리, 전기차 분야 등등 한아세안 간의 전략적인 이해가 맞닿아 있는 그런 미래 산업 협력을 강조한 것이 주목되는데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또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등 자원 보유국가의 핵심적인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가 예상이 되고요. 한국과 아세안 주요국이 전기차 산업을 육성을 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가 앞으로 한아세안 경제협력 고도화를 이끄는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한편 아세안의 핵심 현안인 해양 안보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서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 기반을 바탕으로 한 포괄 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요.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아세안 연대 구상은 인태 지역 평화 번영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가늠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아세안 연대 구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외교 정책이나 상대가 있는 법이고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저는 지난달에 우리 한국의 인태 전략을 소개하고 또 그에 대한 반응을 보기 위해서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정부 및 또 그런 관련 연구기관들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두 나라 전문가들과 한국의 인태 전략 또 한국의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관해서 참고가 될 만한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몇 가지를 정리해서 좀 말씀해 드리면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모두 아세안 국가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따라 아세안이 하나의 목소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강조를 하더군요. 전반적으로 한국의 인태 전략이라든지 또 연대 구상 정책을 환영을 하면서요. 관련해서 자신들의 관심사를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를 보면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그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히 관심이 아주 많았고요. 한국과의 최근 그 방산 협력에 대해서 높은 기대감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디지털 경제 협력과 또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참여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커지면서 미국으로 상당히 기울었다는 인상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한국으로부터 그 무기 도입하는 등 방산 분야 협력을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해양 안보 분야에서 특히 한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모두 자신들이 한국에 제안하기보다는 한국이 만들어서 제안을 해주는 그러한 방안을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동남아 나라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성향이기도 하지만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이 얘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아세안 연대 구상 8개 과제 중에 하나로 적시되어 있는 소위 그 차세대 교류 증진에 관해 한국이 특별히 집중하기를 권고를 합니다. 동남아 국가들은요, 나라를 불문하고 한국의 이 놀라운 발전을 교육을 통한 국민 개개인의 능력의 향상이 가져온 결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한국으로부터 교육이라든지 또 교류 분야의 확대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서로 많이 오고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2027년도까지 연간 4,800만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고요. 공적 개발 원조 ODA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저는 이것의 상당 부분을 청년 교육과 또 교류 확대에 투입하기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한국 청년들이 아세안과 교류하는 기회도 함께 확대시킨다는 양방향의 호혜적인 교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가 서로 교류하는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만큼 양자 간의 관계의 발전에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저는 교육과 교류의 확대, 즉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늘려가는 것이 최고의 연대 구상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은 한국이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의 몇 가지 제안도 추가했습니다. 자, 100번째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